접전입니다. 이건 또 어떤 걸지 관련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8면입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 얘기입니다. 이른바 언론들은 명룡대전 그 후보의 이름 한 글자씩 따왔죠.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4%포인트 차 접전이다. 이건 지금 4%포인트면 오차범위 내랍니다. 대체 어떤 여론조사를 인용한 건지 볼게요. 인천 계양을의 여론조사 변화 추이입니다. 2월 15일에서 17일까지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는 한국 리서치 조사인데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44%, 원희룡 후보가 34%. 그런데 옆에 있는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45%, 원희룡 후보가 41%. 이 수치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루어 짐작한데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토대로 제목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보통 추이를 보려면 동일 여론조사의 한 2, 3주 전부터 쭉 흐름을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참고로 갖고 온 게 한국 리서치의 조사 때는 격차가 10%포인트였는데 어제 발표된 갤럽은 4%포인트더라 해서 일단 4%포인트 접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론조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국갤럽만 놓고 보면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추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기류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미니 대선이라고 불러질 정도로 명룡대전이라 해서 참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지역인데요. 네. 그 기사 안에서도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 수치 말고 2월 초에 있었던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2월 초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16%포인트 차로 본인이 지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왼쪽 거를 보면은 2월 중순에 10%포인트 차로 따라잡았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최근에 나온 결과에서는 4%포인트 차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봤을 때 유의미한 거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은 34%포인트에서 41%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저 계양을에 계신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뭐 당대표로서 지금 최근 바쁘죠.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지역들도 돌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 서초동에서 지금 재판을 매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장관직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거기 이천수 선수를 후원회장으로 하면서 함께 계속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구라는 것이 저 지역이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추세가 16%포인트 차에서 10% 그리고 지금 4%포인트 차로 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그렇게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계양을 지역에 앞서 이제 강전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박에 전국적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급부상했어요. 두 거물급 후보가 이제 물론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만 거대 양당의 거물급 후보가 맞붙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양을 보궐선거 빼고 다 민주당이 당선됐다. 3주 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0%포인트 앞섰는데 아마 저 한국 리서치 조사를 언급한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측은 갈수록 해볼 만한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 측은 본격 유세된 무난히 승리한다. 이렇게 또 자신만만한 이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민심이 그동안 변화했을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어요, 판세를? 글쎄요.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또 주목받는 지역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흐름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론조사의 흐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도
계양구 그 지역구, 본인의 지역구의 선거가 정말 절박하고 또 간절하거든요. 어느 선거가 절박하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야당 당대표이지만 그래도 본인 지역구의 선거만큼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치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당대표로서 또 전국적인 총선 전체를 또 지휘해야 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각종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당내에 복잡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본인의 지역구도 챙기면서 당내 총선 승리를 어떻게 가져올지도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기량을 또 마음껏 발휘해 주실 거라고 당내 구성원들 그리고 당원들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쉽지 않은 이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선거도 이끌어야 하면서 본인 선거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명령대전이 펼쳐지는 계양을 지역 얘기가 나온 김에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원희룡 돕는 이천수 지금 후원회장 맡고 있죠. 폭행을 당했답니다. 세상에 입에 담기도 지금 흉측한 그런 이 흉기로 이 협박을 했다는 건데 관련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출근 인사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듯 하더니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더리를 들고 다가와 가족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인데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 몹쓸 짓을 한 두 사람은 지금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고요.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섬뜩한 게 당시에 저 협박과 이 폭행을 가한 그런 사람들이 너와 이천수 후원회장한테 이랬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앞서 영상 보죠. 가까이 다가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왔죠. 너와 가족의 집을 안다. 이천수 후원회장한테 했던 얘기예요. 두고 보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천수 후원회장이 지금 보세요. 저 흉측한 물건 들고 가는 거 보이세요? 저게 바로 드릴을 든 상황입니다. 드릴을 든 채 지금 이천수 후원회장 복부 쪽을 향해서 뭔가 이 협박을 했다.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약간 서너 발짝 떨어진 원희룡 후보가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뒤에서 쳐다보는 장면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저 몹쓸 사람들은 앞으로 경찰 수사 통해서 이제 법의 처벌 이제 받겠지만 그걸 떠나서 걱정되는 게 총선 임박할수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피습한 거,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피습 등등등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지금 이런 게 또 일어났어요. 정치 테러가 빈발해질까 봐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치가 더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저렇게 이제 폭력까지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경찰이 진짜 하루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제 그때 당했던 것도 벌써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이천수 후원회장뿐만 아니라 김재섭 도봉갑에 출마하는 김재섭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분이 만삭인 상태인데 같이 이제 또 선거 유세를 다니다가 모 래퍼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제 욕설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사건도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또다시 지금 이천수 지금 후원회장한테 드릴을 들고 저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강력한 이거는 처벌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개항을 출마하셨을 때도 술집에서 어떤 그 노인분께서 뭐 술맛 떨어진다고 양동이 같은 걸 던져가지고 머리에 또 맞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 구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드릴을 가지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저분도 경찰이 빨리 수사해가지고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제 이런 게 물론 그 어떤 뭐 상대 당이 관련성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괜히 저런 사건이 터지면 이게 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지금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폭력이 용납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지켜져야 할 기본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 양극화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이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 당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밀어내고 또 대화나 타협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서로 그냥 뭐 상대에 대해서 욕하고 증오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정치권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네네. 어쨌든 이 이천수 선수, 지금 이제 이천수 후원회장, 이천수 후원회장이 저런 상황에 처해진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번지면 뭐 그런 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고 그 지난 선거에서는 또 송영길 대표가 둔기로 피습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게 뭐 결정적인 표심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이 선거가 가는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가 될 선거를 얼룩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